낡은 건물 3층 복도에 모녀가 서 있습니다. 지우의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어요. 문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이태준 변호사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이가 올려다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웠어요. 오른쪽 갈색 눈과 왼쪽 초록색 눈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6년이 흘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피할 수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죠.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지우에게 머물렀다가 순간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보는 순간이었죠. 서연이의 특별한 눈이 태준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오른쪽 갈색, 왼쪽 초록색. 태준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오드아이였죠.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의 충격적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태준은 아이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과 똑같은 오드아이였거든요. 오른쪽 갈색, 왼쪽 초록색이 완벽하게 일치했죠. 저희가 상담 요청한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억지로 침착한 척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앉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죠. 6년 만에 본 지우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그 아이였어요. 서연이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자꾸 아이에게 향했어요. 2주 전 교통사고였어요. 지우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받으면서도 계속 서연이를 힐끔힐끔 봤어요. 어깨 탈구와 인대 손상이에요. 성장기 아이라 재활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아야 한대요. 완치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이 이름이 이서연이에요.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이씨, 같은 성이었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중견기업 임원이에요.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블랙박스는 우연히 고장났다고 하고 목격자들한테는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가 급하게 뛰어나왔다고 거짓 증언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저씨도 저와 눈이 똑같네요.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죠. 우와, 정말 똑같아요. 오른쪽은 갈색, 왼쪽은 초록색.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태준은 아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아직 아픈 모양이었죠. 엄마, 언제 아프지 않을까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지우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태준도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태준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서연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변호사님, 이 사건 맡아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를 억지로 차갑게 만들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거든요. 태주는 서류를 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6년 전, 그때 지우를 떠났던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있는 6살 아이.
일단 사건부터 정리해보죠. 전문적인 변호사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30분간의 상담이 끝났어요. 지우는 서연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등 뒤로 느껴지는 태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서연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그 순간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아이의 환한 미소와 자신과 똑같은 오드아이가 마음에 깊이 박혔거든요. 문이 닫히고 나서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죠.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분명했어요. 자신과 완벽하게 똑같은 오드아이였거든요. 오른쪽 갈색, 왼쪽 초록색. 태준 자신의 눈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아파트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오른쪽 갈색, 왼쪽 초록색. 자신과 똑같은 오드아이를 가진 아이. 태준은 무의식 중에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확인했어요. 이서연, 2018년생. 중얼거리면서 손가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6년 전 자신이 미국으로 떠났던 바로 그 해였죠. 6년 전 그때 봄날의 대학 캠퍼스였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젊은 태준과 지우가 벤치에 앉아 있었죠. 태준아, 정말 가야 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이건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야. 하버드 로스쿨이라고. 젊은 태준의 눈빛은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 어떤 감정보다 강했어요. 나도 같이 갈게. 지우가 간절히 말했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어. 미안해, 지우야. 하지만 지금은 너보다 성공이 먼저야. 그 말을 하는 태준의 표정도 아팠지만 지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미안해. 태준이 일어서며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혼자 남아 흐느꼈어요.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지우를 떠났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지우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6년이나 흘렀거든요. 전화기를 들어 지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시각 지우는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구석 테이블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변호사 아저씨 정말 친절했어요. 서연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지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 그냥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야.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제 눈이랑 똑같은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서연이가 크레파스를 들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족인가 봐요. 순간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접시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서연아,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거야. 하지만 똑같았어요. 오른쪽 갈색, 왼쪽 초록색까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지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지우의 머릿속에 6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떠나고 한 달 후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요.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시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막막함의 눈물이었거든요. 핸드폰을 들어 태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성공이 먼저라고 했잖아. 내가 짐이 된다고 했고, 결국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었죠. 엄마, 왜 울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우는 재빨리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양파 썰어서 그래. 하지만 양파는 어디에도 없었죠.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는 가끔 이상해요.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서연이와 함께 태준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추가 서류를 가져가야 했거든요. 태준은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유심히 관찰할 생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우의 인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서연이에게만 집중했거든요. 서연아, 그림 그리기 좋아해? 태준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네, 특히 바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 했어요. 자신도 어릴 때 바다 그림만 그렸었거든요. 바다 그림? 왜 바다가 좋아?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엄마 말로는 제가 아기 때부터 바다 소리만 들으면 잠들었대요. 태준도 어릴 때 똑같았어요. 파도 소리 CD를 틀어야만 잠들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왼손잡이네. 태준이 아이가 크레파스 잡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네, 엄마는 오른손잡인데 저만 왼손잡이예요. 태준도 왼손잡이였어요.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요. 지우는 이런 대화가 불편했어요. 태준이 뭔가를 확인하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변호사님, 서류 확인 좀 해주세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서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서연이가. 변호사님. 지우가 차갑게 끊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님과 의뢰인 관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 눈을 보면 우연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태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서연이가 돌아오자 지우는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야 해, 서연아. 벌써요? 아저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연이가 아쉬워했지만 지우는 서둘러 아이 손을 잡았어요. 문이 닫힌 후 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오드아이 왼손잡이 바다를 좋아하는 것. 모든 게 자신과 똑같았어요. 서연이. 내 딸이 확실해. 하지만 지우는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지우는 카페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태준이었어요. 지우 씨. 아니, 지우야. 큰일 났어.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도 자신이 말을 바꾼 걸 의식했지만 상황이 급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지우도 태준의 심각한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답했어요. 당장 사무실로 와줘. 설명하기 복잡해. 1시간 후 지우는 서연이와 함께 태준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뭐야? 가해자 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했어. 김앤파트너스. 이 바닥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야. 태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우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태준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봐.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해서 서연이가 갑자기 뛰어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게 끝이 아니야. 태준이 말을 멈췄어요. 다음 내용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뭔데? 너의 양육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어. 미혼모라는 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식으로.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는 구석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격자 3명도 모두 가해자 편에서 증언하기로 했대. 아마 돈을 받았을 거야. 그럼 정말 우리가 질 수도. 아니야.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나설게. 무슨 뜻이야? 무료 변호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내가 정식으로 이 사건을 맡으면 달라질 거야. 지우는 당황했어요. 태준이 왜 이렇게까지 나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태준아, 우리는 변호사비를 낼 여유가. 돈 얘기는 하지 마. 태준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파란 바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 아이 때문이야. 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지우야, 이제 솔직히 말해줘. 태준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이가 내 아이 맞지? 왜 그런 걸 물어봐? 지우가 피하려 했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오드아이야. 나이도 딱 6년 전이고 성까지 같잖아. 우연의 일치야. 지우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우연?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그래, 우연이야.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 무슨 뜻이야? 너는 6년 전에 이미 선택했잖아. 나보다 성공이 먼저라고. 지우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묻어둔 상처가 드러났어요. 지우야, 그때 일은 이제 상관없어. 중요한 건 서연이야. 지우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이한테는 아빠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왜 목소리가 떨려요?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괜찮아. 아저씨도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두 어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서연아, 아저씨가 도와주려는데 기뻐?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태준에게 달려갔어요. 그 순간 태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결국 지우는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조건이 있어. 말해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 오직 서연이를 위해서만. 태준이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며칠 후 태준의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사건 준비가 시작됐어요. 지우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었죠. 일단 블랙박스 영상부터 분석해보자. 태준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며 두 사람 모두 집중했습니다. 여기 봐. 서연이가 뛰어나온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어. 맞아. 오히려 차량이 과속으로.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던 태준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잠깐, 이 부분 다시 봐. 뭘 발견한 거야? 가해자 차량의 번호판이 일부 가려져 있어. 의도적으로. 지우도 화면에 집중했어요. 정말로 번호판 일부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죠. 이건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서연이는 태준이 부른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었죠. 여기가 서연이가 다친 곳이구나. 태준이 도로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서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 서연이가 쓰러지는 걸 보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 지우를 바라봤죠.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태주는 무의식 중에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야. 순간 지우가 몸을 피했어요. 이런 건 하지 마. 그냥 사건만 해결하자. 태주는 아쉬워했지만 손을 거뒀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태준이 주변을 더 살펴봤어요. 그때 길 건너편 건물에서 뭔가를 발견했죠. 저기 CCTV 있어. 정말? 경찰이 못 찾은 건가? 아니면 두 사람이 건물 관리소로 뛰어갔어요. 죄송하지만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서도 왔었는데 그날 하필 고장났다고 했거든요. 고장? 태준과 지우가 동시에 물었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 말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지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겨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 태준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지우야. 뭐? 서연이 얘기 나온 김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태준이 진지하게 지우를 바라봤어요. 서연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거야? 지우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만약 정말 아니라면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 근데 넌 계속 피하려고만 해. 그건 뭐야?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연이한테 또 아빠가 떠날 수도 있잖아. 태준이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6년 전의 내가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럼 증명해 볼게. 뭘? 서연이를 지켜내는 걸로. 태준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지우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베이비시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 아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에 안겼어요. 그 순간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죠. 서연아, 재미있었어? 태준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태준과 지우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야, 서연아. 아저씨가 최선을 다할게. 그 약속이 지우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경계하고 있지만 태준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은 집에서 달력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고 있었거든요. 2018년 3월. 내가 미국 떠난 게 2016년 9월.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지우와 헤어진 직후에 임신했다는 뜻이었죠. 태준은 확신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연이는 자신의 딸이 확실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서연이를 보는 태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아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어깨 아직도 아파? 조금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가 밝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태준의 가슴이 아렸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아이가 아프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이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태준이 재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받아냈죠. 괜찮아? 네. 고마워요, 아저씨. 서연이가 태준의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준은 느꼈어요.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요. 무의식 중에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우는 그 모습을 봤어요. 태준이 서연이를 안고 있는 장면이었죠.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6년 동안 상상만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서연이가 아빠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태준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서연아, 점심 뭐 먹고 싶어? 태준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우가 깜짝 놀랐죠. 아저씨가 사주실 거예요? 그럼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햄버거요. 서연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태준도 덩달아 웃었죠. 지우는 이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태준이 아이에게 이렇게 자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마치 정말 가족 같은 모습이었죠. 서연아, 천천히 먹어. 태준이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따뜻했고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아저씨, 아저씨도 가족이 있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응? 왜? 엄마랑 저는 가족인데 아저씨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태준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가슴을 찡하게 했거든요. 아저씨는 외롭지 않아. 너희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지우가 당황했어요. 서연아, 아저씨는 우리랑 다른 가족이야.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아이의 질문에 태준과 지우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너희가 소중하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태준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서연이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서연이가 자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그날 밤 태준이 지우에게 전화했어요. 지우야, 잠깐 나와줄 수 있어? 이 시간에? 왜?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지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카페 앞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죠. 뭔데? 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뭘? 서연이가 내 딸이라는 걸. 지우가 몸을 굳혔어요. 나이, 시기, 오드아이. 모든 게 맞아. 그래서? 지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무슨 뜻이야? 서연이한테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뜻이야. 태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겼어요. 6년 늦었어.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이미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그렇지 않아. 오늘 봤잖아. 서연이가 얼마나 아빠를 원하는지. 그건 그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나도 서연이가 필요해. 필요하다고? 지금 와서?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6년 전에 넌 나보다 성공이 먼저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네 약혼자는? 네 성공은? 태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우야, 나 정말 바뀌었어. 믿을 수 없어. 그럼 증명할게. 어떻게? 서연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걸로. 태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서연이의 아빠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줄게. 지우는 태준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만약 서연이가 너에게 정붙이고 나서 네가 또 떠나면 어떻게 해? 안 떠나.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을 줘. 나도. 갑자기는 힘들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서연이가 다치게 하지 마. 감정적으로든 뭐든.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주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아빠가 되는 거.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6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벽을 쌓고 있었어요. 태준이 서연이에게 잘해줄수록 더욱 경계심을 보였거든요. 이날도 사무실에서 사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뭘? 서연이 일말이야. 이제 확실히 말해줘. 지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서연이가 내 딸이지? 태준이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니야. 지우야. 아니라고 했어.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겼지만 떨리고 있다는 걸 태준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거부해? 정말 아니라면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 당신이 누군데 내 사생활을 캐묻는 거야? 지우가 일어서며 화를 냈어요. 서연이 아빠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래도 서연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필요 없어. 어떻게 필요 없어? 오늘 봤잖아. 서연이가 얼마나. 그만해.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아빠 자격이 없어. 무슨 뜻이야? 6년 전을 벌써 잊었어? 나보다 성공이 먼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태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당신은 나를 버렸잖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엄마, 왜 소리 지르세요?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두 어른의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아니야, 서연아. 괜찮아. 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안았어요. 아저씨랑 엄마가 싸웠어요? 순수한 질문에 태준과 지우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서연아. 싸운 게 아니라 이야기한 거야.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아저씨랑 엄마는 친구잖아요. 친구.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친구라는 말이 왠지 씁쓸했거든요. 서연아, 우리 집에 가자. 지우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벌써요? 저 아저씨랑 더 놀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해. 지우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내일 또 봐요, 아저씨. 서연이가 밝게 인사하며 태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태준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죠. 문이 닫히고 나자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책상 위에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죠. 파란 바다 그림이었어요. 구석에 작은 글씨로 아저씨에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서연아.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지우는 계속 뒤척였거든요. 태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연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정말 그럴까요? 지우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자고 있던 서연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봤죠. 아빠. 어디 있어요? 아이의 잠꼬대를 들으니 지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이도 아빠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아저씨 안 와요? 왜? 어제부터 안 왔잖아요. 그러고 보니 태준이 며칠째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거의 매일 와서 서연이를 봤는데요. 아저씨 바쁜가 봐. 지우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아니라 낯선 여자였죠. 세련된 옷차림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한지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민정이에요.
태준 오빠의 약혼자예요. 순간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약혼자? 네. 태준 오빠 얘기를 들어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민정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여자. 민정이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태준 오빠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무슨 뜻이죠? 예전 같지 않아요. 일에도 집중 못하고 계속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혹시 지우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저희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예요.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이 됐거든요. 민정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준 오빠는 성공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안정된 미래를 원하죠. 그런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민정의 말이 지우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결혼식이 3개월 후에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요. 축하해요. 지우가 억지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앞으로도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해 주세요. 민정이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민정이 떠나고 나자 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실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거든요. 태준에게는 이미 완벽한 여자가 있었어요. 안정된 미래도 보장되어 있고요.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미안해. 며칠 못 갔네. 괜찮아. 내일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 중요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복잡해. 그냥 와줘. 엄마, 내일 아저씨 만나요? 서연이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응. 야호.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지우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서연이는 태준을 좋아하는데 태준은 곧 결혼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정리해야겠어. 태준이 서연이의 아빠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이 애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게 서연이를 위한 일일까? 지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일 태준을 만나서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우는 결심했어요. 태준에게 확실히 말해야겠어. 우리는 사건이 끝나면 정말 끝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결심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특히 서연이가 태준을 보며 웃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서연이와 함께 태준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준과 모든 걸 정리하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엄마, 어지러워요. 서연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서연아, 괜찮아? 지우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붙잡았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엄마, 춥고 더워요. 서연이가 지우에게 기대며 힘없이 말했어요. 지우가 아이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열이 많이 나네. 병원에 가야겠어.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갑자기 아픈 건 처음이었거든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지우의 마음은 급해지기만 했죠. 어쩔 수 없이 지우는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태준아, 서연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전화 너머로 태준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도 함께요. 지하철 2번 출구 앞이야. 5분이면 도착해. 서연이 괜찮아? 정말 5분도 안 돼서 태준의 차가 나타났어요. 태준이 차에서 뛰어내려 서연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열이. 태준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힘없이 태준의 어깨에 기댔죠. 괜찮을 거야, 서연아.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갈게. 차 안에서 태준은 계속 백미러로 뒷좌석의 서연이를 확인했어요. 지우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응급실로 바로 갈까? 그래, 빨리. 태준이 엑셀을 밟으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의 손도 핸들을 잡으며 떨리고 있었죠. 서연아, 아저씨한테 말해봐. 어디가 아파? 머리가 아파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가 서연이를 진찰했어요. 태준과 지우는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괜찮을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서연이는 강한 아이니까.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살짝 피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감기 기운에 열이 나는 거예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정말요?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네,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요. 해열제 마치고 집에서 쉬게 해주세요. 태준도 어깨에 힘을 빼며 안심했어요. 해열제를 맞고 나니 서연이가 조금 나아졌어요. 여전히 힘없어 보였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였죠. 아저씨, 무서웠어요. 서연이가 태준에게 매달렸어요.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태준이 아이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며 지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태준이 두 모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이는 태준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거든요. 고마워. 지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태준이 대답하면서도 계속 서연이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품에서 잠든 아이가 너무 소중해 보였거든요. 지우의 작은 집에 도착해서 태준이 서연이를 침대에 눕혀줬어요. 아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죠. 해열제 시간 맞춰서 주고 물 많이 먹이고 태준이 세심하게 말해줬어요. 알았어. 지우가 담요를 서연이에게 덮어주며 대답했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두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정말 무서웠어.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서연이가 아픈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태준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겼어요. 너도? 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이더라. 사실, 지우가 말을 꺼내다가 멈췄어요. 뭐? 아니야. 말해봐.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정말 혼자 키우는 게 힘들 때가 있어. 특히 서연이가 아플 때는 정말 무서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 갈 때도 혼자, 밤에 열째는 것도 혼자, 걱정하는 것도 혼자. 태준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지우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6년 동안 계속 그랬어? 응.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 지우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밤에 서연이가 아파서 울면 내가 울고 싶었고 다른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 서연이 표정 보면 미안했고 지우야, 그래도 참았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할 수 있었겠어?
지우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너는 성공이 먼저라고 했잖아. 그런 너에게 임신했다고 말하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네가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돌아온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떠날 것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서연이한테도 나한테도. 하지만 힘들었잖아.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특히 서연이가 다른 아이들 아빠 보면서 궁금해할 때, 그럴 때마다 미안하고 원망스럽고, 미안해. 태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 6년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태준아, 진심이야. 서연이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너한테는 약혼자가. 그건 태준이 말을 멈췄어요. 민정 씨가 어제 카페로 왔었어. 뭐? 결혼식이 3개월 후라고 하더라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사건이 끝나면 정말 끝이라고. 지우야, 그건 너는 네 인생을 살아. 나는 서연이랑 우리 인생을 살 거야. 그때 방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물. 서연아. 지우가 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준도 따라갔죠. 기분이 어때? 좀 나아졌어요. 아저씨가 여기 있어서 안심이에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계속 여기 있어 주세요. 서연아, 엄마도 아저씨가 있으면 덜 걱정할 것 같은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태준과 지우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태준은 그날 밤 늦게까지 지우 집에 머물렀어요. 서연이의 열을 계속 체크하고 지우와 함께 아이를 돌봤거든요.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가봐. 정말 괜찮아? 응. 고마웠어. 지우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오늘 태준이 없었다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까요. 문 앞에서 태준이 말했어요. 지우야, 오늘 네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뭐?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우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도. 태준아, 시간을 줘.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무슨 뜻이야? 서연이한테, 너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억지로 하지 마. 억지가 아니야. 이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것 같거든.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이 사라졌어요. 지우는 문 앞에서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아팠던 일 이후 며칠 동안은 마치 꿈 같았어요. 태준이 매일 카페에 와서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저씨,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서연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럼 그림 그려주세요. 태준이 서연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거든요. 그때 태준의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민정이었죠. 잠깐만. 태준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응, 민정아. 뭐, 지금, 그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았어요. 알겠어. 지금 갈게. 태준이 들어오는 얼굴이 어두웠어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가봐.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현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태준에게는 다른 삶이 있다는 걸요. 아저씨, 벌써 가세요? 서연이가 아쉬워했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일 또 올게. 태준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정을 만났어요. 민정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늦어서 미안해. 태준 오빠,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민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무슨 뜻이야? 결혼식이 한 달 남았어요. 초대장 보냈고, 예식장 계약했고, 신혼여행 예약도 다 끝났어요. 민정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해요? 민정아.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해 주세요. 저와 결혼할 건지 아니면 모든 걸 취소할 건지. 시간을 좀.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민정이 태준의 말을 끊었어요. 3일. 3일 후까지 답해 주세요. 3일? 네. 그때까지 결정 못 하시면 저도 제 길을 가겠어요. 민정이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민정의 말이 맞았어요. 이런 상태로 결혼하는 건 서로에게 불공평했죠. 하지만 서연이와 지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였어요. 다음 날 태준이 카페에 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아저씨. 서연이만 평소처럼 밝게 달려왔어요. 서연아. 태준이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안아줬지만 지우는 태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무슨 일 있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약혼자분과 만났지? 지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준이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겠어. 서연이가 그림을 그리러 간 사이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던? 3일 안에 결정하라고.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우야. 태준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태준아, 우리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넌 이미 다른 사람과 약속했어. 그 사람도 그 사람 가족도 다 준비하고 있고. 하지만 지우야. 하지만은 없어. 그게 현실이야. 지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야.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이 아이가 너에게 정붙이고 나서 네가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태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한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거야. 더 깊은 상처? 그럼 이제 정말 끝내자. 뭘? 이런 애매한 관계. 서연이한테도,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재판만 끝나면 정말 끝내자. 지우야.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엄마, 아저씨, 뭐 하세요?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두 어른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러웠죠.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저씨, 그림 봐주세요. 응, 보자. 태준이 서연이의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바다 그림이었거든요. 구석에 작은 가족이 그려져 있었죠. 서연아, 아저씨 요즘 바쁘실 거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중요한 일이 있거든. 서연이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아저씨,
정말 바빠요? 태준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지우가 대신 말했어요. 응, 아저씨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재판 끝나고도 못 와요? 서연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서연아. 태준이 말하려 했지만 지우가 먼저 대답했어요. 재판 끝나면 아저씨는 아저씨 일을 하셔야 해. 서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이의 실망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지우의 말이 맞았어요. 서연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민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내일까지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주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마지막 날 태준이 카페에 갔어요. 서연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서연아, 왜 이렇게 조용해? 아저씨, 정말 바쁜 일이 끝나면 또 와줄 거예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태준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서연아, 약속해주세요. 서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우가 태준에게 말했어요. 내일 재판 끝나면 정말 끝내자. 지우야, 서연이한테는 내가 설명할게. 아저씨가 중요한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렇게 하면 서연이가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아이들은 빨라. 하지만 지우도 확신은 없었어요. 재판 전날 밤 태주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 이기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승소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민정에게 전화해서 답을 해야 했거든요. 전화기를 들고 민정의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득 서연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 그림 속 작은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성공한 변호사, 안정된 결혼, 완벽한 미래. 한쪽에는 그렇게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서연이, 지우, 진짜 가족. 다른 쪽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결국 태주는 그날 밤 민정에게 전화하지 못했어요. 내일 재판 후에 모든 걸 결정하기로 했어요. 내일 모든 게 결정될 거야. 드디어 재판 당일이 밝았어요. 태주는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재판에서 내 진짜 마음이 드러날 거야.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우와 서연이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기자. 그리고 내 마음을 따르자. 재판 당일 아침 태주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죠. 오늘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야.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민정에게 답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법정에 도착한 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점검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였어요. 그 아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거든요. 지우가 서연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왔어요. 서연이는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저씨. 서연이가 태준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서연아, 오늘 아저씨가 정말 멋있게 이길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태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태준은 변호석에 앉으며 마음을 다졌어요.
재판장이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사건은 6세 아동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방청석에서 지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먼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고는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피하지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도 경미하여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태준이 일어서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사고 당시 영상이 나타났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인 서연이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태준이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어요. 가해 차량의 번호판이 일부러 가려져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만요. 또한 근처 CCTV가 하필 그날만 고장났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목격자 조작입니다. 태준이 결정적 증거를 꺼냈어요. 피고인이 목격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거짓 증언을 부탁한 녹취록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죠.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6세 아동입니다. 태준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깨 탈구와 인대 손상으로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장기 아이에게 이런 부상은 평생에 걸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또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태준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치료비, 재활비용, 그리고 보호자의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정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진실은 명확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목격자까지 매수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마땅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고민한 후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범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승소. 법정 밖에서 태준과 지우가 얼싸안았어요. 서연이도 두 사람 품에서 웃고 있었죠. 해냈어, 태준아. 응, 해냈어.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재판은 이겼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멋있었어요. 서연이가 태준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죠? 응, 서연이가 이긴 거야. 그럼 이제 아프지 않을까요? 응, 이제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거야. 태준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어요. 축하 인사가 끝나고 조용해진 순간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정이었죠. 지우가 그 모습을 봤어요. 받아. 지우야. 받으라고. 이제 답해야 할 때잖아. 지우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태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민정아. 오빠, 재판 끝났죠? 이겼어요? 응, 이겼어. 축하해요. 그런데 약속 기억하시죠? 태준이 지우와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오늘 안에 답해주세요. 서연아, 엄마랑 먼저 집에 가자. 지우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안 와요? 아저씨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언제 와요? 서연이의 질문에 지우와 태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아저씨한테 고마웠다고 인사해.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가 태준에게 꼭 안기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제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서연아, 아저씨 사랑해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우와 서연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6년 전에는 성공이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서연이의 웃음, 지우의 따뜻함, 그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태주는 민정이 기다리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마음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죠. 미안해, 민정아.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결정하셨어요? 민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미안해, 민정아.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준 오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태준 오빠.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아이와 지우 씨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응, 정말 사랑해. 그럼 된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보다는 진짜 사랑이 낫죠. 민정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민정과 헤어진 후 태주는 지우의 카페로 달려갔어요.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우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태준아? 왜? 지우야. 태준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민정이랑 끝났어.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나 선택했어. 뭘? 너와 서연이. 태준이 지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6년 전에는 성공이 더 중요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태준아, 너희가 내 진짜 행복이야. 아저씨. 갑자기 서연이가 뛰어나왔어요.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서연아, 아직 안 잤어? 아저씨 올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아이가 태준에게 안기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태준이 서연이를 안아 올리고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응, 서연아. 아저씨가 너의 진짜 아빠가 될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약속해. 서연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야호!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게 뭐 있어.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거야. 태준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응. 지우도 드디어 마음을 열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서연이의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바다 그림 속에 그려진 작은 가족이었죠. 아빠,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그림처럼 될 수 있어요? 응, 서연아. 우리가 그 그림 속 가족이야. 태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가족이었죠. 6년 전 성공을 쫓아 사랑을 버렸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온 여자가 있었어요.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작은 아이의 특별한 오드아이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늦어도 괜찮아요. 진심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